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이 되어 두 채의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그 공유자 간에 서로 한 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을 정리할 경우 우리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은요. 1987년 11월 18일에 갑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갑은 을과 동일 세대를 이루다가 이제 2008년에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세대가 분리가 됩니다. 2015년 7월 9일 갑은 을에게 87년 11월 18일에 취득을 했던 갑의 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6년 7월 13일 A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집니다. 이 A주택과 관련돼서는 이제 종전자산이죠. 이 종전자산에 대해서는 권리평가액이 높게 평가가 됐는지 이제 신축주택 두 채를 분양을 받는데요. 이제 60제곱미터가 초과하는 전용면적이죠. 초과하는 B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인 C주택 주택 두 개가 이제 종후자산입니다. 신규주택 두 채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하고 추가 분담금은 없습니다. 2018년 8월 갑은 A주택의 지분 8%를 또다시 아들 을에게 양도를 하는데요. 양도 후에 공유 지분에 관한 그 관계를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갑은 42% 그리고 아들인 을은 58%에 해당되는 공유 지분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주택은 2021년 중에 사용 승인 예정이고요. 보존 등기 시 B, C 주택 모두 공유 지분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 갑은 42% 그리고 아들이죠. 을은 이제 58%로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다 이렇게 등기가 되고 난 후에 즉시 B주택은 갑에게로 그리고 C주택은 을에게로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이 정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의 내용은요. 갑 아버지와 을 아들이 2분의 1씩 공유 중이던 한 채의 주택 A주택이 재건축이 되어서 두 채의 신축주택 B, C주택의 그 신축주택이죠. 이러한 신축주택을 배정받고 재건축 완공 전 갑이 을에게 공유 지분의 일부 즉 A주택에 대해서 50%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 8%를 양도한 이후에 완공된 두 채의 주택을 갑, B주택은 갑, 그리고 이제 C주택은 을이 한 채씩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 정리할 경우에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해당 지분 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갑이 단독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과연 이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는 그 판가름을 할 때 과연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이제 사례에서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아마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이제 여러분과 관련돼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관계법령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1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 시 수중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양도된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이렇게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이지만 단서에 의해서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은 가목입니다. 보세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우리는 비록 현물출자 등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사례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갑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공동 소유에 대한 주택 A가 어떻습니까? 이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현물 출자가 되잖아요. 제 조합에게 제 현물 출자가 되는데 이 현물 출자는 우리가 형식론을 딱 따랐을 때는 양도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지금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라든가 지번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관계 법령 등에 의해서 비록 형식상은 양도에 해당이 되지만 법에 의한 단서 조항에 의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소득세법 이제 88조 이제 1호의 감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그 환지 등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1항 법 제88조 제1호 88조 제1호 감옥에서 환지 처분 여기서 우리 환지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지 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잘 들으세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A주택이었잖아요. 이러한 종전 자산을 대신해서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바꿔주는 것, 즉 우리가 A주택이죠. A주택 종전 자산을 조합에 현물 출자하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재건축이 시행돼서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은 어떻습니까? 종우장산 B주택하고 C주택을 맞바꾸어서 받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현물 출자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1랑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3호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감옥에서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입니다. 이 154조는 개정 전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행 규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앞서 살펴봤잖아요. 자,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함은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로 속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만일 취득 당시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그러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보유기간 중에 그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즉 2+2를
충족을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주택의 범위 개정 전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 9월 19일 이전 개정 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똑같은 조문인데 1항이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정 후에 현행 규정과 지금 비교했을 때 조정 대상 관로 속 내용이 없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종정 규정을 제가 왜 읽어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례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9일 때 이렇게 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A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증여도 이 시점 17년 9월 19일 이전에 증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주택의 공유지분으로 취득과 관련돼서 그 취득일이 이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개정 전의 규정과 개정 후 현행 규정을 비교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현행 규정을 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적용이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5 28,293호의 규정이 되었는데 이게 27년 9월 19일부터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에서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항 같은 조 제8항 3호의 개정 규정은 영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17년 9월 19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한다. 즉, 이 영 시행 이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종정 규정. 우리가 나중에 살펴봤던 개정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보유기간만 충족을 했을 때 그때 비과세를 적용을 해준다는 종정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칙 2항에서는 다음과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8항 3호의 개정 규정 2조 제1항에 불구하고 즉 종정 규정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규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호에서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주기간, 보유기간, 그 기간은 이제 생각을 할 때 보유기간만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그때 비과세를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두 번째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과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게 과도기적인 그 기간 중에 있잖아요.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잔금은 그 이후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 시점은 어떻습니까?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계약은 그 이전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재했지만 잔금을 그 이후에 함으로 인해서 요 과도기적인 상태에 놓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비과세 요건 충족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과도기적으로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이제 관계증명서류, 즉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주택이다 그러면 잔금일이 17년 8월 2일 이후지만 종정 규정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3호에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이형 시행 전, 즉 2017년 9월 19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 종정 규정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양도세 세법과는 세법과는 좀 무관하게 민법의 규정도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민법제 262조와 그 다음에 268조 물건의 공유와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262조에서 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2항 공유자의 지분은 우리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리고 민법 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와 관련돼서는 1항을 보시면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우리가 해당 사례의 결론을 추론을 해보면 내용은요.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되어서 두 채의 신축주택, B주택, C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재건축 완공 전 갑이 을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아까 아버지가 공유지분 50%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8%를 우리가 아들 을에게 양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양도하고 그리고 나서 완공된 이후에 갑과 을이 각각 갑은 B주택 그리고 을은 C주택 한 채씩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 정리할 경우에 해당 지분 정리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이 단독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 요건과 그 거주 요건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재건축해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호 지분 청산에 따라 그 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공유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초과 취득한 부분은 지분 청산 시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거주 요건 등과 관련된 그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이 돼서 두 채의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서로 한 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 정리 시에 시가 차익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갑이죠. 갑이 사례를 한번 더 올라가서 보시면 갑은 87년 11월 18일 날 서울에 A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제 15년 7월 9일에 갑 아들에게 A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합니다. 이 아들은 이제 2008년에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세대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2018년 8월에 갑은 자기가 갖고 있던 50%의 지분 중에 8%를 아들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 갑은 42% 그리고 을은 5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재건축이 됐잖아요. 재건축이 됐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종전자산의 평가액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채의 주택을 받는데 한 채는 이제 6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가 넘는 이제 규모의 주택이고 그 이외의 주택은 소형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에 이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제 소형 주택을 갖고 이렇게 이제 좀 큰 주택 그러니까 B주택하고 C주택을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는데 배정을 받는데 좀 큰 주택은 아버지, B주택은 아버지가 갖고 조금 작은 소형 주택은 아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주 요건 이때 아버지 갑이 이제 궁금했던 거는 자기가 이제 받은 B주택과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B주택을 만약 양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주택을 이제 양도할 때 과연 거주 요건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초 87년 11월 18일부터 취득을 해서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의 규정 이제 거주 요건을 판단을 할 때 그 거주 요건 충족과 관련돼서는 17년 8월 2일 이전에 8월 3일 이전에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충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결론이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을과 관련돼서는 이제 15년 7월 9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 2분의 1을 증여로 취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 주택을 양도한다 그랬을 때 역시 거주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판정을 할 때 거주 요건 충족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공유 지분으로 일단 A주택을 현물 출자를 했잖아요. 조합에 현물 출자하고 나서 재건축이 돼서 아버지는 B 그리고 아들은 C주택을 받는데 이렇게 공유 지분을 정리하는 이 과정에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만 정산을 한 내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일단 사례에서는 생각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좀 덜 받았잖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좀 큰 주택, 아들은 작은 주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지분 정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가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받은 아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시가를 이제 못 받, 초과 이제 시가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받았잖아요. 조금 덜 받았잖아요. 지분 정리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 덜 받은 그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정산을 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말미에 좀 사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이 돼서 두 채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향후 서로 한 채씩 이제 단독 소유로 지분 정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